안녕하십니까. 북한군사연구소 정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좀 많은 문제를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들이 건강과 집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군 장교로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그저 좀 말하면요, 한국군은 장교로 되는 분들이 사관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또 재학 중에 있는 그런 학생들로서 평가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들을 또 장교로 임명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북한군에서 장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은요, 벌써 조선인민군에 입대하는 순간 군사동원부로부터 평정서에 이 사람은 앞으로 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런 평정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군인이 군대 가는 것도 뭐 부모들이 힘써서 무슨 호위국에 가든지 뭐 이런데 그 성분 토대 이런 걸 봐가지고 호위국 갈 대상을 호위국에 가면서도 이 사람은 호위국에 가서 병사 생활을 하다가 군관으로 그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그 제대 13년씩 군 복무를 하면서 제대를 대해서 보내야 될 대상이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느 일반 부대도 다 같아요. 그런 개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살에 학교 졸업 당시에 졸업하면서 군대를 나가면 군사동원부에서 졸업하기 전에 벌써 한두 달 전에 신체 검사를 다 합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해요. 거기는 여자고 남자 다 합니다. 하고서리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합격자가 나오는 거죠. 합격자가 나오면 그 합격자 명단이 그 신체 검사할 때에는 군사동원부에서 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 대상들 보고서 이제 그 부류별로 뽑죠. 무슨 체격이 좋고 출신 성분이 좋을 때에는 뭐 우선 호위국, 무슨 뭐 경보부대, 비행사, 무슨 뭐 이렇게 해서 해군 이렇게 쭉 거기서부터 벌써 동원부에서 벌써 계획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파견합니다. 다 각 부대 군단들에서 대열 참모들이 인원 데릴라 다 옵니다. 군인들 군사동원부에서 인원을 연계받아가지고 그 대열 참모가 인원을 딱 진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군대입니다. 이제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딱 대열과 같이 움직여야 되고, 부모들이 그 기차에 타서 이제 부대를 가는 데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군대를 이제 해가지고 뭐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신병교육대에 들어갑니다. 신병교육대라는 게 그전에는 부대 안에 무슨 연대국부터 이상부터 해서 신병교육을 줬는데, 이전은 경보병 부대들 같은 데는 신병교육대라는 게 생겨가지고 1년 교육을 주고, 또 여느 일반 부대들은 뭐 석 달짜리도 있고 뭐 공사부대 같은 거는 한 달짜리도 있고 이렇게 부류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부대에 도착하면 그다음부터는 신병교육이 들어가는데, 신병교육에 들어가면 처음에 무슨 대열 훈련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짬짬이 규정 학습하고 그 규정을 통달시키고 그다음에 사격 훈련시키고 전술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신병교육이 끝나면 간부부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느 대상을 어디 배치부터 벌써 투투감에 대대급이라도 무슨 직속소대라였던가 또 여단에는 여단 직속이라였던가 이래 토대가 조나들부터 쭉 해서 다 그렇게 였습니다. 여면 그다음부터 이 간부부의 명단이 등록이 됩니다. 복무기간에 사고 나지 않고 성실히 군사복무를 하는가를 3년간 지켜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군인들로 군관학교로 보냅니다. 여기서 출신 성분이 제일 좋으면 정치군관학교, 행정군관학교
이렇게 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군관학교를 다 추천해서 그 부대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면 거기서 군관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2년간 군사 교육을 받습니다. 병사 생활을 걸치지 않고 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인가? 군사 분야에 필요한 과학자, 의사들, 그 다음에 예술 부분에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장교가 돼도 병사 생활을 모르는 그런 장교가 되는 거죠. 예, 그 외에는 인민군대는 병사 생활을 다 걸쳐야만 군사 지휘관으로 다 나갑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뭐 우도는 뭐 북한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체계를 걸쳐서 장교가 되기 때문에 북한군 군관들은 병사들이 심리를 다 알고 또 병사들에 대한 교육에서 그들이 그 해야 될 모든 전투 동작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병사 시설에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 되는겁니다. 이 장교로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군에서 이 장교도 수준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실을 못하는 군관들이 나오면 그 소대가 헝클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군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성실한 지휘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관학교에 가서도 정말 성실하게 남보다 모범적으로 공부하고 또 훈련에서라면 빠짐없이 참가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나와서도 그대로 배워줄 수 있지만은 거기서부터 좀 남한테 뒤떨어져 따라다니고 이러던 사람들은 나와서도 제구실을 못하는 지휘관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대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받고 많이 제대시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기본 소대나 중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전투단위는 중대인데 그 중대장까지가 임무가 정말 일선에서 병사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데서 다방면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그 군인들을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대 안에 중대장들도 많은 품을 들여서 키워내는 그런 지휘관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우리가 이거 군사 부문을 다루면서도 북한군에서 많은 비행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글쎄 군인 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군인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질적으로, 전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화돼야만이 그것이 전쟁에서 운을 내는 거지 머리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무슨 북한 군인들이 뭐 많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60만이 가지고 무슨 못할 건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기본이 방어가 아닙니까? 방어는 원래 1대3 비율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들은 공격만 생각해서 인원을 많이 불푸는지는 모르겠고 또한 저 청장령들을 많이 인민군대에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에 대한 그 반감정적인 그런 사상을 뿌리 뽑자고 많이 잡아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다 잡아야 하면 평균 뭐 솔직히 말하면 병신 아니면 정말 나라에서 특별하게 내보내는 사람 아니면 다 군대에 나가는데 그 군대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원수가 그렇게 해서 채워놓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뭐 당이 부른다면 인민군대가 다 막 짜 이러면서 하니까 인민군대라는 그런 무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쟤네 바쁠 때마다 써먹으려고 많이 인원을 갖고 있지 그게 질적으로 볼 때 그게 뭐 그렇게 질적으로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전투단이 아니고는 정말 북한에서는 토비 말하자면 토비 같은 것들 보고 마오너 부대라 그러는데 그런 부대들이 많은 거예요. 맨 사회에 나오면 다 그런 군인들이 굴러다니고 기본 전투 부대에 있는 아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가네들이 많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 사회를. 그러니까 그 북한군이 무슨 뭐 120만이라 해야 나는 뭐 실제 무슨 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그렇죠. 전쟁에 일어나면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질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뒤떨어져 있겠다.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지금 자들이 무속을 해요. 군인들을 가지고 싸움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비대칭 전략이라 그러면서 저거 그저 어디라 쓸지도 모르는 그런 무기들만 가득 만들어내 가지고 나라 경제를 다 파탄시키고 있잖아요. 순서 없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그저 팬들이 질문이기 때문에 북한의 장교를 어떻게 임명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